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한 금강방송만의 색다른 시사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의 최정인입니다. 경상남도 통영 동피랑 가보셨나요? 가파른 비탈길, 좁은 골목들 사이로 다양한 벽화와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군산 신흥동의 달동네가 말랭이 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7080 시대 추억을 간직한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원도심 관광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 말랭이 마을 조성 사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의 얼굴이 군산의 조그마한 달동네의 벽화로 등장했습니다. 군산 신흥동에서 태어난 김수미 씨가 열연한 공중파 프로그램의 복길내 집을 연상하게 만드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월명공원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군산 신흥동 마을의 전경.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과거 이 일대 주변이 일본식 건물들이 줄을 이루었고 낡은 집은 폐가로 방치되거나 보수공사가 필요한 집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불량 주거지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마을은 좁은 비탈길이 많아서인지 골목길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낮고 오래된 주택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며 오랜 시간 격동의 세월을 겪으면서 과거 7, 80년대 근현대사의 명암을 간직했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달동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군산시는 2015년 전라북도의 일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공모를 신청해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 신흥동의 달동네가 형형색색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말랭이 마을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그 근대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변경이 잦은 것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말랭이 마을 조성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72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주로 이제 기반 조성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기반 조성 뭐 도로나 아니면은 건물 철거나 그런 쪽으로 대부분이 그 소비가 되었고 그 전시라고 해서 관광 시설물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공사는 중단된 채 사업은 완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말랭이 마을 조성 사업이 이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처음에 사업 부상을 조선민촌으로 갔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근대마을로 갔고 근대마을도 70년대 분위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지역이 70년대나 80년대 초반에 그런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이미 사업은 결정이 됐고 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한 거죠. 남해의 작은 항구에 자리 잡은 경상남도 통영의 동피랑. 피랑은 언덕을 뜻하는 통영의 속어인데요. 한눈에 보이는 바다 조망과 아기자기한 골목길 사이로 피어난 예쁜 벽화 그리고 체험시설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통영의 동피랑은 낮고 오래된 동네가 지역에서는 귀중하고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신흥동 달동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통영 동피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파른 비탈길과 오래되고 낡은 집들 사이로 벽화들이 눈에 들어오고 낡은 주택들이 어깨를 기댄 채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진위에 있습니다. 군산 신흥동 고지대의 불량 주거지로 구성된 달동네.
말랭이는 산봉우리를 의미하는 전라도 방언으로 이곳이 높은 지대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곳에 창조적인 예술의 옷을 입혀 예술 친화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군산시는 주거시설물 28개 주택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이 굉장히 성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달리 방법을 연구해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담당 과에서는 이 건물들을 빈집들이나 아니면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이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근대적인 분위기는 안 나겠지만은 그래도 옛 향수가 좀 묻어나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향수가 묻어나는 건물들을 하겠다. 2015년 당시 신흥동 일대 주변은 일본식 가옥과 동국사, 근대 역사관 등 일본식 건물들이 많아 처음엔 조선인 마을로 조성하려고 했다가 부정적인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근대 마을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과정을 통해 근대 생활 체험관과 근대 문학관 등 근대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을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현존하는 집들이 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사업 테마와 시설들이 어울리지 않고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달동네 집들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추억의 공간인 말랭이 마을로 테마를 수정했습니다. 원래 그 근대 마을, 군산의 근대 역사 관광 사업으로 했었는데 여기 그 분위기가 7080 그 시대에 형성된 마을이라 그쪽 분위기를 최대한도로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현지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공사는 완료됐다고 하지만 체험과 전시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작업은 아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군산시가 추진하는 근대마을 조성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져 방향성과 사업의 성격이 어긋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2021년 6월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방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건 자체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이 앞에 바라보는 뷰 자체가 바다가 보이는 뷰도 아닐 뿐더러 토영이나 이런 다른 지역보다 사실은 규모도 적고요. 현재 공사가 진척된 외부 리모델링 공사 역시 일부 오래되고 낡은 곳은 그대로 방치했고 공사를 하다 멈춘 곳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에는 군산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는 형국이 아닐까요? 군산시는 아직까지도 업체와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그 건물은 다 완공이 되었고 최종 그 전시물에 대해서 일부 그 준공하다가 업체의 사정상 좀 지체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 그 업체에서는 확답을 않기 때문에 2017년 전시 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사업이 업체 재정난으로 중도 포기에 지연되었고 이미 집행한 금액에 대해 군산시는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돌려받았습니다. 또한 재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는데도 업체의 재정난으로 역시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를 관할하는 문화예술가의 담당자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사업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군산시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준공 기한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준공을 마치고 그 개관을 하고 레지던트도 입주도 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전시 부분 준공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말랭이 마을에 조성된 김수미 길. 이곳은 군산 신흥동 출신인 탤런트
김수미 씨가 유년 시절을 보낸 엣집으로 가는 길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 영화 포스터가 시대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창호는 근대 마을이라고 보기엔 어설플 정도로 현대식 창호를 사용했고 지지대 역시 철제로 마감 처리해 과거 7080 시대를 연상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 김수미 가옥만 하더라도 뭐 샌드위치 판넬에 그리고 이 창호 같은 경우도 뭐 하이샤시 창호로 이렇게 다 해서 전혀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정서를 느낄 수가 없는, 그래서 뭐 관광객들이 뭐 이런 걸 보려고 여기까지 올 리도 없고, 예. 뭐 군산 시민들조차도 이거 있는 걸 조차 모르니까. 아직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에 대한 공사는 과거의 시계처럼 멈춰 있습니다. 또한 레지던스의 입주도 문제지만 레지던스의 창작을 통한 예술 활동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관광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군산시는 현 상황에서 업체에게 지급한 6억 원 중 10% 이상이 집행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2021년 8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건물을 신축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80년대는 80년대, 70년대면 70년대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건축자들이나 건축 공법을 통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70년대 분위기의 그 마을을 조성할 거다. 그러면은 그때 분위기에 맞게끔 뭐 지붕이라든지 아니 뭐 이런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 좀 그런 분위기를 놨어야 되는데,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도 말랭이 마을을 운영하는데 한 해 3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을 위해 본청의 인력 배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 구상부터 진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숙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 한 72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72억 들어간 것도 큰 돈이 들어갔지만은 매년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3억 이상의 돈이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3억 이상의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게 되고, 또 몇 년 지나면 이것들이 이제 또 보수를 하기 위해서 또 보수 비용을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초기 비용이 72억이지만은 그 이후에 들어갈 돈들이 매년 적게는 뭐 3, 4억에서 많게는 그 이상도 더 계속 들어가야 된다. 다행인 것은 2019년 군산시가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신흥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주민들의 공동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사업비가 중복으로 집행되거나 불필요한 곳에 쓰여져 시간만 허비한다면 말랭이 마을 조성 사업은 쳇바퀴만 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랭이의 그 향수를 느끼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근데 그 냄새가 나고 그런 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말이 돼야 하는데, 저도 몇 번 읽어 왔어요. 한 서너 번 와서 봤더니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공존하는 대표 마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한 군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크게 봐서 그전에 있던 근대 역사 지구와 히로스 가옥에서 단절됐던 것이 이쪽에 또 다른 말랭이라는 조그만한 콘텐츠로 사람 동선을 잡고 또 위에 전망대까지 이어져서 총 사업비 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군산 말랭이 마을 조성 사업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사주는 바꿀 수 없지만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사람의 이름과 인연을 맺어 명인 타이틀까지 얻게 된 장명 명인, 안승욱 명인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름이 운명을 바꾼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60여 년간 장명 명인으로 활동해온 분이 계신데요. 안승웅 장명 명인을 만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명인께서 활동하고 계신 작업실입니다. 먼저 이름과의 인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제가 16살 때부터서 이 장명을 해왔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해오면서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이 장명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15대 할아버지인 정민공의 할아버지께서 조광조난 때에 전라남도로 그렇게 피신해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도서를 다니면서 피신해 다니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서당 이런 쪽으로 이제 갔었죠. 그래가지고 서당에서 제가 천자문을 배우고 사자서학을 배우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니 전라남도 신안 그 섬에서 목포로 유학을 가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만부득이 우리 할아버지가 저의 머리를 믿고 그냥 명리하고 장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16살 때부터서 장명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생년월일이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또 그와 동시에 부르기 좋은 이름, 또 좋은 뜻도 함께 담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명을 하실 때 가장 우선시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태어난 명리입니다. 태어난 시까지를 알아야 그 생김새를 보고 여기에 음양 오행으로 따져서 모자란 오행을 보충해주고 넘쳐 흐르는 오행은 설기, 소위 제거해준다고 그러죠. 이러한 방법으로 이름을 짓는 게 현명하고 그 다음에는 장명에는 우리가 좋은 한자가 있어요. 이거를 자원오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1로 세웁니다. 그래서 부르기 좋고 자원오행이 맞고 그 다음에 상생오행으로 엮어지면은 이 이름이 우리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지난 60여 년간 장명을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 텐데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름을 지어서 내가 바꿔지는 그런 이름들로 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의 며느리 같은 사람도 이름을 내가 바꿨고 송정란인데 송정원으로 바꿔가지고 교수를 시켰습니다. 이름이 바꿈으로 하여금 그러한 큰 변화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김병우라고 이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런 친구가 나를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제가 군인, 경찰 이런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경찰 들어가서 청와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도 48년생인데 이런 사람도 지금 재작년 광주에서 오셔가지고 그 이름은 김추자였어요. 그런데 김소윤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활동하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름 바꾼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대한민국 최고기록인증원에서 주최한 명품 명인 인증식에서 이 장명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의 첫째는 경륜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고요. 60여 년의 장명 생활을 기용했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장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유행을 탄다고 하는데 명인께서 바라보시는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름이 옛날에는 너 큰 어른이 돼서 잘 살아라 이럴 때는 대용이 혹은 만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복이면은 엄청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복복자, 일만만자가
나에게는 도리어 부벼랑이 돼서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대용, 용이라는 것은 어디 왕을 상징하는 이러한 상징인데 일반인들이 용이라는 이 이름, 특히 큰 용으로 들어가면은 이 이름은 자기가 용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 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름이 겸손하게 지은 이름, 노태우 같은 이름, 거기 보면 어리석을 우자를 썼는데 이 우자가 도리어 이렇게 큰 사람이지만은 겸손해져라 이래서 낮아지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서민들은 오행에 소위 이 도움이 되는 이름을 써야 되겠죠.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개명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새 출발하는 의미로 장명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개명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개명 그 개념은 우선은 어디에서 놀림감 받는 것, 무슨 범죄자 혹은 불리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연관된 이름들은 과감하게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아까 놀림감이 되는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의 이름은 그 딸 그만 그래서 고망이라고 졌잖아요. 그래서 꼬망이 이렇게도 졌고 똥개, 동개라고 이름 지어요. 이런 이름들은 나에게 오행적으로 맞는 이름을 바꾸는 게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 세상을 너무 힘들게 살 필요 없고 힘든 때에는 아까 48년생도 바꾼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60년대, 50년대 이런 분들도 바꿔가는데 이런 분들도 남녀 모두 이제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명인께서 생각하시는 이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잘됨으로 하여금 내 삶에 윤택해지는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보람된 그런 이름을 가져라. 내 자녀에게 이름을 줄 때도 정말로 자녀가 좋아하는 이름을 가져라. 제가 장명을 할 때도 40 전후에 그 사람의 명의를 뽑아서 좋은 글자를 활용해서 쓰는데 그 한자가 자원오행이라고 일반인들이 함부로 쓰기 힘듭니다. 획수나 이거 따지는 것 아니고 반드시 좋은 글자 그리고 그 획수나 오행이나 모든 것이 내 사주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름에 자기의 긍지를 가지고 또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장명 명인 안승욱 명인과 함께했습니다.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군산 옥도면에 위치한 바람과 파도가 빚어낸 풍요로운 섬 장자도입니다. 장자도 대장봉 정상에 올라서면 고군산 군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서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이 포착한 힐링 명소는 전북 군산 옥도면에 자리한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풍요로운 섬 장자도입니다. 군산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풍요로운 섬 장자도. 섬 전체가 암석 구름으로 뒤덮여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장사가 나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 장자도. 풍수 지리적으로 뛰는 말 앞에 큰 먹이그릇처럼 대장봉이 솟아있는 형국을 하고 있으며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장자대교를 통해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대장봉 정상에 마련된 데크 전망대에 오르면 고군산 군도의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장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답답한 도시의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관광 명소입니다. 고군산 군도의 유인도 중 가장 작은 섬인 장자도 인근에는 파도 소리와 조약돌이 만들어낸 몽돌 해안과 기암이 어우러진 해안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관광객은 물론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넉넉한 바다 내음과 아름다운 풍광이 가득한 풍요로운 섬 장자도. 섬 구석구석을 거닐면서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